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 자료는요. 정말 여러분의 역사 상식을 완전히 말 그대로 싹 다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고대 왕국 백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한반도 충청도나 전라도 지형에 있었다고 굳게 믿어온 백제의 진짜 무대가 어쩌면 전혀 다른 곳이었을 수도 있다는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던 소박한 백제의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고대 사서에 기록된 내용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반도 남서쪽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국가로 배웠는데 실제 고대 기록을 보면 인구가 무려 760만 명에 성곽이 2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 숫자부터 좀 보시죠. 옛 사서에 기록된 백제의 규모, 바로 76만 가구입니다. 그 당시에 한 가구를 대략 10명 안팎으로만 계산해봐도 무려 760만 명이라는 인구가 나오거든요. 고대 국가의 인구수라고 하기에는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입니다. 여기에 통계가 하나 덜 붙습니다. 바로 200이라는 숫자인데요. 고대 역사서들은 백제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하는 성곽을 무려 200여 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뒷산에 있는 작은 산성 수준이 아니라 수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성급 성곽이 200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전체 지형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지잖아요. 그런데 이 좁고 산 많은 땅에 도대체 어떻게 76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200개나 되는 도성급 성곽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딜레마인 거죠.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엄청난 숫자들이 결코 어느 한 역사서에서 실수로 잘못 적었거나 과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담은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중국의 정사인 신당서나 자치통감 같은 여러 기록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똑같이 명시하고 있는 완벽하게 교차 검증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스케일의 진짜 백제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정이 되어서 이 기록 속의 수학적 수치와 지리적 조건이 마침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어딘지 자료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새로운 지평, 대륙 이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황해바다 넘어 저 넓은 대륙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현재 한반도에 남아있는 험준한 바위 능선 위에 작은 성성들과 수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기병들이 활보했을 탁 트인 대륙 평야의 거대한 성곽. 상상만 해봐도 그 스케일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자입니다. 해자가 뭐냐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평지성 주변을 빙 둘러서 아주 깊고 넓게 파놓은 거대한 물길을 말하거든요. 사실 산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이런 구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대륙의 위성 지도를 보면 이 거대한 해자들의 흔적이 말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현대 구글어스 위성 지도로 중국 산동성 일대를 직접 한번 탐색해 볼까요? 이 분석 자료가 지목하는 덕주, 무성, 요성, 빈주 같은 지역들을 쭉 확대해 보면요. 해자로 겹겹이 둘러싸인 거대한 평지성의 흔적이 무려 33개나 현대 지도상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2장, 언어적 자취, 과거의 메아리입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증거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고대 백제의 익숙한 지명들이 지금 현재 중국 대륙 지도 위에 아주 버젓이,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도를 가득 채운 이 언어학적인 폭판들을 보시죠. 백마강, 주몽촌, 부여, 동명, 사수.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뼈저리게 역사적인 이 이름들이요. 세상에 오늘날 중국 동부 지역의 실제 강 이름, 마을 이름으로 그대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소름 돋는 건 이 지명들이 고대 백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들이랑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이에요. 건국자들의 뿌리인 주몽이나 국가의 중요 성지였던 동명, 그리고 백제가 마지막으로 멸망했던 슬픈 무대인 백마강까지 말이죠. 부여라는 이름을 좀 더 파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백제 왕족들의 성씨가 바로 부여씨였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 복양 지역에 가면 수많은 도로명이나 시장 이름에 이 부여라는 글자가 지금도 빼곡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자료는 굉장히 대담하지만 꽤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던집니다. 사실 중국의 옛날 원본 사서들을 꼼꼼히 보면 현재 한반도에 위치한 공주나 웅진 같은 지명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이 원전의 지명들을 한반도 지형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췄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지리적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대륙의 거대한 젖줄인 황하에서 출발해서 넓은 동평으로 지나 마침내 곰나루, 즉 웅진의 흔적으로 빠져나가는 물길의 흐름입니다. 놀랍게도 이 수로의 위치나 지형적 흐름이 옛 사서에서 묘사하는 백제의 조건이랑 아주 소름 돋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밌는 놀라움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자료에 따르면 산동성 근처에 현재 공자미호라고 표기된 거대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그 주변을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대한 해자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제사용 사당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를 주둔시켰던 막강한 전투용 평지 요새였을 거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체감해 볼까요? 1930년대 중일전쟁 당시에 그 넓은 중국 대륙을 휩쓸었던 일본군 총규모가 대략 1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760만 명이나 되는 백제의 인구는 절대 산투성인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광활한 대륙의 평야지대가 필요했을 거라는 거시적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원래 대륙에 있던 역사의 무대가 한반도로 쏙 축소돼서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 분석 자료의 핵심 가설은 이렇습니다. 훗날 벌어질 수 있는 대륙 영토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아예 미리 막아버리기 위해서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제국의 무대를 의도적으로 좁은 반도 안으로 이식시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도발적이고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두는 지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굳게 믿고 배웠던 역사의 무대가 어쩌면 진짜 역사의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여러분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식의 물음표를 던지며 스스로 역사의 큰 그림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